안녕하세요. 바로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이제 시황을 좀 먼저 보면요. 자, 어제부터 해서 지금 하락 조정에 대한 시그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은 제가 이제 잘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 조정에 대한 시그널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우선주들 급등의 흐름이 어제부터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제 이제 한 3종목 정도, 3종목인가 4종목 정도 우선주들이 상한가가 바뀌었어요. 자, 오늘도 우선주가 상한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게 좀 이제 확장되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뭐하고 하면 시장이 좀 하락 조정의 가능성들이 높다. 자, 우선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뭐하고 할 때는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건 뭐냐면 투기 자금의 극단 그리고 하나를 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수급 정체. 눈치 보기 흐름들이 만들어질 때 보통 우선주들이 급등 흐름들이 나와요. 이제 눈치 보기.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 이제 투자 센티가 잡히게 되면, 투심이 그렇게 잡히게 되면 이제 수급 정체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변곡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주들의 급등 흐름들이 한번 이제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 요런 시그널로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하락 조정은 항상 이야기지만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는 깊은 하락 조정이면 더 좋은 기회고, 얕은 하락 조정이면 그냥 기회예요. 항상 보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이런 조정이 들어왔을 때 리밸런스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고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포트 정비를 해나갈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하락 조정을 회피하려는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하락 조정폭이 얼마나 될지, 또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되지 않는 어떤 급작스러운 호재 요인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를 들어 지금 시그널이 이렇게 잡히는데, 하락 조정의 시그널이 잡히는데 갑자기 양도세 뭐 유예하겠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온다든가, 미국의 부양책 합의 뭐 요런 부분 나온다든가, 미국 중국 뭐 무역 분쟁 합의 뭐 요런 요인들이 나오고, 아니면은 뭐 북한 또 요인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 백신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시장은 바로 버블로 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장 밸류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 그러면 현금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합리적일까라는 부분들을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현금이라는 거는 폭락을 두들겨 맞더라도 사실 안 만들어도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5년, 10년 투자 관점으로 놓고 보면 현금이라는 건 선택의 부분인데, 지수보다 아웃퍼폼 수익률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쌓아가기 위해서 버블이 있을 때만 살짝 섞어줄지 말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버블일 때도 지금같이 뭐 버블이 크게 없을 때는 이제 현금을 안 취하고 그냥 뭐 버티는 관점으로 이제 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하면 현금이라는 건 항상 선택의 부분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익률에 대한 리스크는 큰 요인이라고 보면 돼요, 현금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롱 포지션은 항상 매수예요. 그냥 매수고, 매도 포지션이라는 건 항상 숏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포지션이라는 거죠. 하락은 항상 짧은 포지션인데, 그 짧은 포지션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게 되면 장기적으로 지수를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현금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항상 현금 대응을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수 수익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 근거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 지금 금융이 글로벌리 가장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에 있는 헤지펀더들이 보면 롱, 숏을 같이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리스크 헤지라고 말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93%인가 이상이 지수 수익률을 못 이겨요. 지수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면 왜 그럴까요? 자, 숏 포지션에서 엇박자가 타는 거예요. 단기 포지션을 섞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게 누적이 되면 단기 포지션이 득이 되는 경우보다 손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헤지펀드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 장이 좋을 때도 항상 롱숏을 섞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엇박자가 계속 확대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를수록 이제 뭐 지수에 배팅을 복리가 확대가 되는데 뭐 이제 펀드 자금 운영하는 뭐 수익률은 쌓여가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뭐 20년 이렇게 보면 수익률은 쌓여가는데 뭐 지수는 뭐 6% 8% 정도 연평균 성장을 하면 헤지펀드 자금들은 무슨 뭐 한 1% 3% 정도 뭐 이렇게 수익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연평균. 그러니까 맨날 마케팅만 해가지고 와 모르는 사람들 꼬셔가지고 장기 수익률이 얼마니 하면서 아니면 수익률이 좋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조금 좋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웃퍼폼 수익률이 지수보다 아웃퍼폼 수익률이 나올 때가 있겠죠. 뭐 10년 하면 한 1, 2년 안 나오겠어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꼬시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펀드 자금 유입시키고 장 좋을 때 꼬시고 항상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현금이라는 거는 선택적인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리스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항상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저평가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많이 쳐가지고 롱텀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시장이 버블 구간에 있다, 살짝 고평가 구간에 있다 그랬을 때 현금을 어느 정도 섞어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 그 선택적 대응을 할 때 항상 확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버블 포지션에 있을 때만 이제 시장 밸류가 버블 포지션에 있을 때만 이제 일부 취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시장이 빠질 것 같다는 시그널이 잡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되면 자, 현금을 막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많이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2020년 10월 22일 이제 목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이제 오늘 제작한 영상이죠. 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300%, 310%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은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주들의 급등 흐름은 어떤 시그널일까? 방금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수급 공백이 있을 때, 눈치 보기 장세일 때 어떤 변곡을 만들어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다. 자, 이게 반등이 진행이 될 때도 나올 때가 있어요. 반등이 진행될 때도 나올 때가 있는데 우선주들이 급등 흐름들 막 줄상가가 바뀌고 이런 흐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선주는 위험한 주식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주라는 거는 이제 본주랑 우리가 본주랑 우선주를 나눠서 놓고 생각을 하는데 이꼬르예요. 이꼬르 같은 주식입니다. 그러면 이 왜곡이라든가 괴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돼요. 장기적인 포지션에서 회원분들한테 꾸준히 제가 증명을 해드리고 있죠. 제가 추천드리는 우선주들은 거의 성공 확률이 지금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장기적인 포지션을 보면 거의 다 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이제 미스가 있으면 가끔 이제 손실 찍히고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도 뭐 중간에 마이너스 30%, 50%, 70% 빠질 때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 포지션으로 놓고 보면 밸류 부담이 없고 하는 구간에서 이제 잘 담아놓으면 굉장히 초과 수익률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런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선주가 리스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 때문에 이래 우리나라 정신은 그러니까 금융인식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괴리율,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선주의 괴리율이 한 3% 선밖에 안 돼요. 이게 뭐 무슨 말이 3%에서 한 5% 선 내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주랑 우선주랑 괴리율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똑같은 주식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본주는 의결권. 어떤 의사를 이제 전달하는데 기업의 무슨 뭐 이 기업의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데 내 뭐라 그래야 되지?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 이제 본주라고 보면 되고 우선주라는 거는 배당을 더 주는 주식인데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의 경영에 참여를 할 게 아니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우선주가 포지션이 훨씬 좋은 거예요. 배당을 더 주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포지션에서 어떻게 보면 우선주가 배당 더 주니까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상대적인 저평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본주보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이제 봐야 되고 우선주들도 굉장히 버블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진스님이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진스님 보면 종목수를 조금 이제 많이 이제 풀어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5,410원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 10월 21일날 이제 310%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후 310% 수익입니다. 두 번째 절반 매도합니다. 3월 폭락장에 일정을 줄여서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6월에 1차 절반 매도 하였습니다. 자, 폭락장에 일단 들어가는 거는 항상 뭐라고요? 좋은 기회라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평생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락이 당장 딱 오면 내 계좌가 평가손익이 좀 마이너스 찍히고 뭐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회원분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 계좌 손익이 마이너스로 찍히지만 장기 수익률은 쌓여가고 있다. 회원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수익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포지션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구간이 언젠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거는 항상 좋은 기회예요. 내가 주식을 더 살 수 있든지 더 사지 못하든지. 왜 그럴까요? 폭락이 오면 하락은 다 같이 옵니다. 이 하락은 다 같이 두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구간에 다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어떤 놈은 A는 이렇게 올라가고 B는 이렇게 올라가요. 자, C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가는 애도 있고요. D도 있고요. 그럼 이건 뭔 말이에요? 폭락은 다 두들겨 맞는데 올라가는 순서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밸류. 쉽게 말하면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하면 리밸런스 포지션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하락이 오고 다시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됐다가 다시 이제 하락이 올 때 반등의 모습은 다 다르다는 거죠. 폭락이 오게 되면 일반 하락 조정은 다 빠지지 않아요. 어떤 놈은 버텨주고 어떤 놈은 빠지고. 근데 폭락이라는 게 오게 되면 다 빠져요. 그러면 하락은 전체가 다 두들겨 맞는데 올라갈 때 올라가는 속도와 모습은 다 다르다는 거죠. 이래서 기회인 거예요. 주식을 100% 갖고 있어도 기회예요. 분산 투자를 해놓게 되면 먼저 올라오는 거 덜어서 안 올라오는 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놈은 폭락이 와서 3에서 1이 빠졌는데 1까지 빠졌는데 어떤 놈은 이게 적정 가치가 1까지 빠졌어요. 근데 A도 B도 C도 다 1까지 빠졌다고 쳐볼게요. 근데 어떤 놈은 이제 적정 밸류가 10이고 어떤 놈은 5고 어떤 놈은 예를 들어서 7이고 그래요. 근데 얘가 먼저 올라와서 이게 무슨 한 8까지 올라와. 그런데 얘는 2까지 밖에 못 올라와요. 1에서 2까지 밖에 못 올라와. 그럼 이거 분할매도해서 이걸 또 살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 때문에 항상 폭락은 주식을 100% 갖고 있어도 기회인 거고, 이게 만약에 더 살 수, 이제 만약에 폭락 구간에 조금 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5%든 10%든 예를 들어서 내 투자 자금만큼이든 얼마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살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 투자 수익률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포지션이 된다는 거죠. 항상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폭락은, 자, 코로나 구간에 있었던 이런 폭락 같은 경우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한 10년, 20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 2019년도 8월 그 정도의 폭락은 반복이 되는데, 이런 코로나 같은 특수한 경우에 이제 폭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평생 한 3번에서 한 5번? 한 50년 정도 투자하면 한 3번에서 5번 정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럴 때 굉장히 많이 깡통이 나죠. 보통 이제 부채로 이제 깡통이 많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진스님 편입자리 보면 코로나 이제 구간에 이제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이제 편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달에 1차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10월 달에 2차 분할 매도 이제 300% 구간에 포지션을 보신 것 같아요. 6월 달에도 여기에서 봤나 여기에서 봤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10% 정도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면서 취해가는 구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좋은 구간에 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더 확대되는 거고, 여기에서 샀어도 문제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 2,000원에 샀어요. 2,000원에 샀는데 이게 예를 들어 900원까지 빠졌어. 그럼 이게 몇 프로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한 50%에서 60% 빠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내려다보면 어때요? 지금 5,000 얼마인데 2,000원에만 살 수가 있어. 900원을 못 사게 돼 있고 과거로 돌아가서 2,000원에만 살 수 있어. 안 살 사람 있어요? 그렇죠? 이때랑 편입자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건 리스크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변동성인 거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는. 자, 우선주와 분주는 다른 주식이 아니에요. 항상 괴리율을 체크를 하는 거죠.
우선주하고 본주는 같은 주식입니다. 이 하나투자증권이라는 기업이 밸류 매력이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기업 가치가 투자 매력이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투자 매력이 있다 그러면 우선주든 본주든 더 싼 거 사면 되는 거예요. 둘 다 투자 매력이 있으면 둘 다 사도 되는 거고. 항상 이 괴리율을 체크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보라색 네모 칸 쳐놨을 때가 파동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어때요? 자, 우선주가 가벼우니까 툭툭툭 움직일 때는 더 강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우선주가 더 쌌던 구간은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 보면 2008년도에도 더 싼 포지션이 있었네요. 그리고 2013년, 14년, 그리고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하고 코로나 때만 딱 우선주가 본주보다 더 싼 포인트가 나왔어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시총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제가 회원분들한테 이제 금융 섹터가 움직이고 뭐고 할 때 얘가 대장의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전 이제 회원 방송에서 드렸었는지 제가 채팅으로 드렸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 어떻게 보면 수급 요인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이제 섹터 파동이 시작이 될 때 보통 보면 우리 실적도 안 좋고 기업이 거지 같은데 먼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부실기업들이 상대적인 부실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숫자가 보여지지 않는 기업들이 먼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테마 흐름이 진행이 되고 어떤 섹터의 흐름들이 감지가 될 때 이게 먼저 올라가서 이제 막 주가를 띄워놓으면 여기서 투기 자금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미들 싹 꼬셔놓고 진짜가 움직이는 거예요. 밸류가 잡혀있고 이제 적정 밸류가 잡혀있는 기업들은 적정 밸류 구간 갈 때까지 쉽게 조정이 크게 안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은 막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고,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비싸죠. 확실히 비싼데,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비싼 포인트가 아니라서, 만약에 요 두 종목을 다 갖고 있었다. 그러면, 요 종목을 일부 분할 매도하고, 요거를 사고, 요런 포지션도, 가능한 투자 구간이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이제 다른 증권주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안전성도 좀 많이 떨어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하나투자증권은 안 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배당을 안 해요. 그래서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배당하는 기업들 사지, 금융주인데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성장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성장 모멘텀보다 그렇게 상승력이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다른 성장 섹터에 비했을 때 성장 매력도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데 배당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주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요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증권사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가치주로도 매력이 좀 떨어지고 그렇다고 성장 섹터로 분류하기도 애매한 포지션. 그렇게 보면 사실 투자 매력은 그렇게 좋지 않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상승을 못할 거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 밸류 매력은 있긴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포지션은 아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버블의 위치에 있어도 급등할 때가 있어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뭔가 이제 유통 물량이 적다 보니까 매집을 쫙 해놨다가 어떤 이슈를 띄워서 올리게 되면 위에서 개미들이 따라 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세력들의 어떤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선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저는 굉장히 초짜입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나 같아요. 공부를 하지 않은 거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주가 수준이 5천원 구간인데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서 34만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삼성중공업은 빠져서 이제 한 고점에서 연결해놓고 보면 이제 90%가 더 빠졌습니다. 근데 우선주는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괴리율이 벌어진 거고요. 2020년도에 이제 31,400원이고 본주는 3,070원인데 만약에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중고우를 산다 그러면 뭘 사야 됐을까요? 이 기업이
앞으로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삼성중공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삼성중공우가 뭐 한 3000% 올랐죠. 근데 얘는 올라가봐야 끽해봐야 100% 올랐단 말이에요. 100%에서 150%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 살 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합리적인 포지션이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버블인 거죠. 코로나 이후에 큰 버블 영역에 들어선 밸류 부담 있는 우선주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도 거의 한 70% 90% 빠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적정 밸류 구간까지 올라 그러면 90% 이상 빠져야 된다는 소리죠. 90%가 뭐야? 99% 빠져야 된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럼 뭐 미래 하락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99만원 갔다가 이게 만원 가는 거죠. 그러면 99% 빠지는 거예요. 주가라는 가치에 언젠가는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이사이 어떤 파동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렇게 빠져야지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면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의 기업 가치가 뭐 이제 5만원 10만원까지 올라온다라든가 뭐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지금 가치에 그대로 있다고 가정해보면 요거는 아직도 마이너스 90% 이상 빠져야 되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이 괴리율이라는 걸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선주들의 급등 흐름은 보통 이제 수급의 정체 구간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눈치 볼 때 투기 자금이 움직일 때 우선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통 물량이 작다 보니까 이상급등 현상들을 많이 만들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진카 우선주도 이슈가 붙고 뭐하고 했을 때 처음 움직였던 포인트를 보면 2017년도에 지수가 이제 고점이 시작이 되는 그런 포인트에 보통 이제 움직였어요. 요 종목만 움직인 게 아니고 우선주도 이때도 다 같이 움직였어요. 뭐 한 여러 종목이 같이 이제 흐름들을 보여줬고 조정이 진행이 된 다음에 반등 포지션에도 우선주들 급등이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선주 급등이 먼저 나오고 이제 반등의 끝단에서는 또 신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월 폭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신호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폭락이 있었고 그러면 코스피 3월 폭락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3월 폭락 이후에는 이때 코로나 이후에는 자 테마가 잡히면서 자 치료제 테마로 이제 신풍제약 우선주가 거의 한 3,4,000%? 3,4,000% 이제 만들어주고, 삼성중공 우량기업이 한 3,000%, 신풍제약 우선주라는 기업이 이것도 3,000% 이상, 뭐, 요렇게 만들어준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상 급등을 보여줬던 흐름부터 어때요? 요건 또 이제, 조정의 어떤 시그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자, 이때가 이제 6월, 7월 구간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6월 구간부터 현금을 만들었는데 6월 구간에 이제 현금을 한 7% 정도 만들고 7월 달에 쫙 지수가 올라올 때 현금을 더해서 27%까지 우리가 현금을 만들어 놓은 포인트란 말이에요. 우리 회원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렇게 코멘트를 드리고 사인을 드릴 때 이때 이런 시그널들을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했다. 그리고 요것만 본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대입을 해봤을 때 야 이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장 밸류, 시장 가치를 이제 좀 대입을 해봤을 때 버블 포지션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이제 사인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자, 우선주의 이상급등은 조정의 시그널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확률 높은 시그널입니다. 이거 이제 과거 데이터를 한 20년 정도 분석을 해보세요. 한 20년, 30년 정도 분석을 해보면 확률이 한 9대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1이 뭐냐면, 이 1이 그거예요. 뭐라 그래야 될까? 갑자기, 호재. 뭐라 그래? 예측 못한 호재. 예측 못한 호재 요인이 나왔을 때, 요런 것들이 나왔다 갑자기 우선주들이 폭락하면서 주도주가 잡혀버려요. 요런 경우들이 한 10번에 한 번 정도 있어요. 10번에 한 번, 두 번 정도 있는데, 한 20년 정도 보면 한 번 정도 잡히는 것 같고, 한 50년 정도 보면 한 두 번에서 세 번, 네 번? 뭐 요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예측 못한 호재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급반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말고는 확률이 거의 90% 확률이니까 우선주들이 이상급등 흐름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면 일단 현금을 만들어 볼까를 고민을 하는데 시장이 만약에 버블 구간이 아니라 그러면 현금은 한 5% 10% 내외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시장이 좀 버블 포지션이라 그러면 그 버블 정도를 더해서 조금 더 운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갈 때 우선주의 이상급등 흐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좋은 시그널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미 6월, 7월에 조정 시그널은 잡히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그 흐름들이 확산되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부터 이제 우선주들이 또 이제 줄줄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6, 7월에 이런 시그널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현금을 이제 한 7% 정도 6월에 만들었다가 조정에 대한 포인트는 6월달부터 제가 회원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달에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뭐하고 할 때 버블 포지션까지 만들어졌다. 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내가 생각했던 시장 밸류보다 고평가 구간까지 들어왔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현금을 이제 늘려보는 포지션을 이제 우리는 취해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시그널을 하나 더 제가 힌트를 드리면, 자, 우선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어떤 쪽에서 급등을 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SK증권우,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우, 등등이 급등 흐름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야, 증권 쪽이, 업황이 어떠냐? 보니까 어때요? 자, 금리가 인하되고 뭐하고 하면서 부채 비중이 늘고, 자, 예탁금이 사상 최대니 뭐 하면서, 증권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증권기업들은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자, 거기다 또 이제 부동산이, 이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정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금까지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 증권주들은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실적들이. 근데 지금 밸류로 딱 보면 비싸지가 않아. 그럼 이거에 성장 밸류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리레이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포인트들을 놓고 보면 증권 섹터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겠구나. 이쪽 비중도 어느 정도 할당을 해놔야 되는데 이거를 비중을 늘려갈 포지션을 볼까? 라는 스탠스도 잡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움직인 게 무슨 크라운제가 어쩌고 저쩌고 크라운 어쩌고 이건 뭐예요? 자, 음식료 쪽. 음식료 쪽도 원래는 밸류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대상홀딩스 정도만 요거만 이제 한 100% 정도 수익 내고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요쪽도 이제 추가적으로 확대해볼 포지션을 볼 거냐 어느 정도 좀 채워볼까? 라는 고민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투자 힌트를 잡아가는 부분들이에요. 수급이 들어가고 돈이 움직일 때는 그쪽을 관련돼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밸류가 어떻게 되고 이게 밸류 매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상한가 바뀌었던 대덕 1호는 우리도 갖고 있는데요. 이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갖고 있는데 이건 뭐야? PCB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 이게 5G랑 연결되어 있고 모바일이랑 연결되어 있어. 모바일 업황이 돌아서면 시장이 돌아서는 데 나오면 모바일 업황이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5G는 이거는 화웨이 이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삼성이 굉장히 호재를 많이 보고 있어. 자, 서프라이즈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라 그러면 어때요? PCB 업황 괜찮아지겠는데. 이런 것들을 힌트로 잡아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포지션들은 자, 우리 회원분들이 이미 다 설정을 해놨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주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런 연결고리를 계속 찾아가면서 가치화 대입해보는 작업이에요. 주식 투자의 공부라는 거는 경험이라는 게 많이 쌓이게 되면 그냥 딱 보여요, 눈에. 뭐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분산을 해두고 그 가능성들이 내 예측과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을 때 수익이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챙겨가고 버블 포지션에는 수익을 챙겨가고 저평가가 확대됐을 때는 이런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당연히 장기적인 수익률은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간에 있는 변동성이라는 부분들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락 조정은 아무리 크게 진행이 돼도 마이너스 100% 이상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하락은. 왜 겁나요? 먹으면 얼마가 먹어요? 자, 10배. 10배거. 1000% 먹어. 먹을 때 1000%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10,000%도 먹어요. 그러면 1000% 10,000%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 하락의 100%가 왜 무섭냐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락의 100%는 회사가 사라지고 망하지 않는 이상 만들어지지 않죠. 상장 폐지라든가. 그러면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30%에서 조정이 진행이 될 때,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될 때는 대충 이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70% 정도. 자, 지수가 마이너스 70% 이렇게 나오는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는 거의 이건 한 30년? 30년에서 100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보통 이제 지수가 마이너스 30%, 50%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는 대충 한 10년에서 20년에 한두 번 나와요. 대부분 조정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에 마무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하락 조정은 이 정도 마무리가 돼요. 이거는 1,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이런 통계 수치를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30% 50% 빠지면 내 계좌가 마이너스 30% 70% 빠지는 거 같은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따블이 늘어나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런 통계치를 갖고 있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변동성이 두려운 건 왜 무서울까요? 변동성이 굉장히 두려울 수 있죠. 어때? 자, 부채를 썼을 때 내가 예를 들어 내 자금이 50%인데 부채를 50% 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변동성이 30%만 나오면 깡통 나는 거예요. 바로 반대 매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안 하면 주식 투자는 중간에 하락 변동성 아무리 크게 두들겨 맞아봐야 상관이 없다고요. 내가 욕심을 부려갖고 부채를 써갖고 깡통 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자기가 잘못한 건데. 그런 부분들 항상 생각을 하면서 시장은 길게 롱텀하게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 안전고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간단해요. 몇 가지 없어요. 분산. 자, 강제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언제? 오래 투자하면 된다고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주식 투자는 실패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실패 가능성 있는 쪽에 배팅을 하냐고요. 정상적인 투자를 해서 오래 투자하세요. 그래야 이제 장기적으로 나한테 의미 있는 수익률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